반갑습니다. 오늘 서장입니다. 102번째 시간이네요. 337쪽 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마음 하면 참 모호하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 도대체 마음 그럼 우리가 익숙한 식으로 해석하는 게 무슨 뭐 사랑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분명한 구분이 돼 있는 거죠. 뭔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이 마음과 이거를 증오한다, 싫어한다 할 때 이 마음은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분별된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라고 붙인 이유도 알 것 같은 게 뭐냐면 이거는 싫어하는 마음도 마음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된 형태를 보면은 싫어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이렇게 분명한데 그것이 둘 다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마음의 어떤 그 감정적인 형태와 좋아하는 마음의 감정적인 그 형태가 다르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모양으로 보면은 이제 두 개이지만 절대 그 본질에 들어가서 또 한 구덩이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거든요. 증오와 아니면 사랑은 본래 본질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 긍정적인 경계나 부정적인 경계나 본질적으로는 하나거든요. 그 하나임이 수용이 돼야 돼. 우리가 수용이 되지 않으면 삶에서 걸려 넘어져요. 사사건건. 왜냐면 좋은 거와 나쁜 게 너무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좋은 게 있다가 싫은 게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좋을 때는 뭔가 삶이 이게 행복한 것 같고 공부라는 것도 이제 잘 가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서 이게 증오가 일어난다거나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자기 해석을 갖다 붙이기가 쉬운데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마음을 벗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고 누구나가 그런 어떤 마음의 발현이 일어날 수가 있다. 왜냐? 우리가 그 증오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 밖에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뭔가 탁 어떤 그 내가 바라지 않은 형태의 감정이 일어나면 뭔가 막 그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삶에도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공부에도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그 놈이 사실은 장애인 거죠. 그런 거를 느낀 게 장애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 놈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죠. 너무 순식간에 그런 의식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느 것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일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일이고 하나이고 둘이 아니고 평등하고 그 말은 뭐냐면 다 허용될 수가 있고 허용될 수가 있고 전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 사람은 그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삶의 경험에 대해서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열린 마음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 마음을 떠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라는 거, 본질적인 평등한 마음이라는 것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이 순간 여기에서 있어요. 모든 일은 찰나찰나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더 좀 뭐랄까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말도 벌써 미세하게 작동된 의식이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게 벌써 시간과 어떤 그 공간성이 탁 담보된 거거든요. 그게 과거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일이라 하지만 벌써 의식이 작동이 돼서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미세한 분별이 탁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래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하면은
이거는 생각이 아니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지라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잘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그 의식이 분별이 작동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계도 펼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몰라. 지금 작동되는 의식, 과거의 기억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생각은 좀 뭐랄까 잘 스스로가 알아차리는데 지금 막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을 분별하는 거는 스스로가 잘 몰라요. 너무 미세하게 순간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근데 과거도 생각이고 미래도 생각이지만 현재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현재도 생각이고 과거 세계도 생각이고 미래 세계도 생각이지만 현재 눈앞에 드러나는 세계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눈앞에 딱 보고 보살님 오셨어요. 예. 그럼 이 세계가 펼쳐졌죠. 지금 눈앞에 있는 세계가. 그렇죠? 근데 이거 분별이죠. 우리는 아니 지금 눈앞에서 봐서 보살님이 들어오셨는데 그게 그냥 당연히 지금 눈앞에 있는 일어나는 일이지 그게 무슨 분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보살님이 들어온 세계가 없어요. 저한테는. 어디에서 오늘 오신다고 뭐 길이 막히셨나 뭐 그거는 부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딱 들어올 때 어느 분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의식이 분별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세계도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냥 익혀버렸어. 학습 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저기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하는 것이 그냥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인 양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분의 이름은 누구 아니면 이분 뭐 공부하러 오신 보살님 아니면 지금 문을 연다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식이 작동되지 않으면 지금 문 안으로 들어오는 이 세계가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기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어떤 시점이나 공간성이 담보된다면 그건 다 망상이에요. 망상. 그것도 벌써 미세하게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인 것이지 분별화된 어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순간 시간적으로 지금 이 순간 얘기하는데 그것도 벌써 생각 경계에 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화된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게 비록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그 어떤 결과물일지라도 그건 벌써 어긋난 것이고 지하든 금하든 이거거든요. 벌써 의미가 되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제가 비유를 잘하잖아요. 분수대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듯이 막 분별이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이 자리인 것이라. 근데 우리는 물이 나온 어떤 모양,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그 의미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에 경계에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아주 찰나적인 어떤 그 일이지만 그 본체를 벗어난 어떤 현상에 빠지는 그런 천지 차이의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 신신명에 나오잖아요. 홀이 유치하면 천지 형격이라. 털끝만한 어떤 차이도 생겨버리면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다는 거는 이게 찰나찰나의 어떤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면은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라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경험하고 있는 이것일 뿐이거든요. 여기에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 아니면은 뭐 지금 이 순간 여기 아니면은 과거 미래 막 이런 얘기가 분별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아무런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그게
생각의 형태로 드러났든 소리의 형태로 드러났든 아니면은 이런 색깔이나 사물의 형태로 드러났든 아무런 틈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이 자리가 이것인 거예요. 여기 아무런 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게 생각이 이게 우리 헤아림이라고 생각이 확 돌아가고 있어. 생각이 확 돌아가고 있어. 아무런 이 소리가 없고 소음이 없고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에서 뭐 지금 이거 말하나 아니면 뭐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를 말하나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원하게 통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자기 느낌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로막힌 듯한 그 미심쩍음 의심이 남아 있어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게 생각이라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의심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의심. 그게 생각이 뭔가를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통하지 않은 부분을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메꾸기 때문에 그게 의심의 형태로 자기한테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쉬워지지 않았다는 게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거, 성이라는 거, 성품 성자를 쓰거든요. 이거는 나의 영역의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부라는 것을 나의 영역의 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오히려 하는 일이 쉬워질수록 이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해서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일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한 10년, 20년을 공부했길래 저렇게 진짜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하나도 이렇게 보면은 어긋나지 않은 것 같은 말을 할까. 얼마나 20년 동안 열심히 했길래 그럴까 하는데 진짜 다른 공부는 몰라도 우리 성품을 깨닫는 깨달음의 공부만큼은 그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어려운 말들이 그냥 저절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로 알려놓으면 그 마음도 쉬워지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이미지로서 그려가지고 뭔가 잡으려는 그 마음도 쉬워지고, 뭔가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하려는 마음도 쉬워지고, 이게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이게 분명해지는 거. 근데 그게 쉬워지지 않으면 안 할수록 더 뭔가 의심스럽고 분명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바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가 바빠져. 공부가 되면 될수록 자기는 쉬워져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일수록 쉬지를 못하는 거야.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가 나한테는 단 1도 필요 없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뭐 진짜 수능 공부하듯이 열심히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짜 이거는 서울대 들어간 그런 시험보다도 더 어려운 시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러니하고 진짜 발상의 전환이고 관점의 뒤집어짐이고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행해왔던 거와 완전히 정반대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혁명이죠. 이게 혁명. 자기 안이 완전히 개혁이 되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져 버리냐. 알고 이해하려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속에서는 그게 훌륭한 일인데 이거는 그게 사라져야지 공부가 훌륭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알았다 하는 그 마음이 없을수록 이게 공부를 더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저절로 그만큼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공부가 더 출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공부하는 거와 정반대죠.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되고
많이 개념화가 돼야 되고 많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사실 말할 수도 없는 일이라 그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삶은 단조로워집니다. 그 희한한 일이거든요. 예전에는 너무너무 삶이 복잡하고 뭔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막 마음이 그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버거웠어. 이 삶이라는 것이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는 너무너무 이 세상이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도 쉬워진다는 거죠. 뭔가를 하려는 그 마음이 쉬워질수록 세상은 너무너무 단순해진다는 걸 알게 돼. 그럼 뭐냐 나중에 예전에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면 그때는 뭔가 불안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의식했기 때문에 남에 대한 평가에 급급해가지고 막 스스로가 불편했다면 공부가 되면 될수록 뭐냐면 경계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경계가. 어떻게 단순해지느냐. 처음에는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이 있고 사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행위들이 있고 알아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지식의 분야들이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그냥 세계는 생각이 있을 뿐이고 느낌이 있을 뿐이고 감각이 있을 뿐이구나. 그냥 생각이 있을 뿐이고 세계라는 것이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있을 뿐이고 느낌이 있을 뿐이고 감각이 있을 뿐이구나.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과도기죠. 그만큼 이게 점점 그게 쉬워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막 경계를 향해서 달려가던 마음이. 근데 또 좀 지만 뭐냐면 그냥 그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각이라는 것이 미처 생각화되고 감각화되고 느낌화되기 이전의 자리는 똑같은 거구나. 그것도 과거 뭔가 뒤를 돌아봐서 찾아볼 필요가 없고 앞을 보고 찾아볼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호련히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 보살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분별의식으로. 그게 생각의 세계, 한 세계가 펼쳐졌죠. 그런 식으로 그게 들어온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저렇게 들어오니까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구나.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형태와 빛깔과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소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더 쉬워지고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분별이잖아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게 미세한 생각이죠. 순간 분별이거든요. 그것조차도 그럼 생각이라면 생각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내용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그것조차도 의미 없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인물, 살아있는 인물이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심장이 펄펄 뛰고 피가 막 돌고 진짜 살아있다는 인물이 들어온 일이 너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식의 생각과 느낌과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차분하게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면 이게 실체성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이렇게 감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게 지금 이 순간 저분이 저기서 들어오는 식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는 게 스스로가 이제 보이게 되면 쉬워지죠. 그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을 뿐인데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서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본 현상이 자기한테서 생각과 느낌과 감각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경험을 절대 벗어나서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단 하나도. 자기 생각과 느낌과 감각을 벗어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마주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현상도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를 이렇게 멀쩡히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사람이 이런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생각과 느낌과 감각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집어넣어 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집어넣어 주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저절로 감각이 드러나고 있고 저절로 생각이 드러나고 있고 저절로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이 앉은 거기에서 생각도 후련히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느낌도 후련히 일어나고 있고 감각도 후련히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듣지 마세요. 안 들으신 분.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듣는 거라면 이게 통제가 가능해야 돼. 통제해 보십시오, 이거. 통제해 보십시오. 통제해 보시라고.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절로 아는 성품이 있다. 저절로 아는 성품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저절로 비추는 성품이 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보고 있다. 이것이 비추고 있다. 이것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다라는 건 생각이에요. 여기 생각이지 내가 하고 있다라는 해석 이전에 이게 먼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 이전에 이게 저절로 드러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단어와 문장에 따라서 생각도 물론 내가 드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오로지 여러분의 생각의 경험일 뿐이라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자리나 이 사물이 드러나는 자리나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는 저한테 없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단 1mm도 틈이 없어요. 사실 나라는 것도 여기에서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나라는 의식을 너무도 깊숙이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도 잠재의식 깊숙이 받아들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당연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당연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별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문장을 보면은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그렇죠? I라든가 you라든가 he라든가 she라든가 이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 주어가 없더라도 문맥상으로 주어가 이게 유추가 돼야지 그 문장은 허용이 돼요. 제가 특히나 여러분 글을 써보면 알아요. 글을. 특히나 어떤 글이냐면 자기만을 위한 글 말고 그러니까 일기 같은 경우 자기만 알면 되니까 그 문법이나 이런 규칙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기만 알면 되는 거니. 근데 남들이 읽어야 되는 그 글을 써서 어디 출판사나를 보내면 이거 주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지 누구의 생각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전달이 안 된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식의 그 주체의식이 모든 사유의 근간에 딱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한글의 어떤 그 문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원이 높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나 아니면은 그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he, I, you, he, she가 드러나는데 한글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문장에서는 그 주체가 분명해야 돼. 그게 그러니까 한글이 오히려 표현이 좀 뭔가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었다가 아니라 책을 읽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읽었는지 남이 읽었는지 분명하게 맥락상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좋은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오히려 주어가 이렇게 생략되는 것이, 왜냐면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반복되고 막 이러는 게 괜히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주어가 생략되는 것이 좋은 문장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주어인지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그 글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 표현만 안 돼 있을 뿐이지 분명히 거기는 주제자가 있고 행위가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사유라는 것은, 특히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생각될 수가 없어요. 의미가 될 수가 없어. 분리가 안 되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게 없으면 그게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나 이제 말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그 생각이, 이 분리된 의식이 토대를 이루고 다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런 꽃처럼 아니면 소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과하죠. 근데 마치 그 풀 속의 악교처럼 우리의 그 분별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풀 속의 악교와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왜 풀은 악교가 없으면 풀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 끈적거림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가 이게 펼쳐지려면 생각이라는 분별이 그 악교처럼 끈끈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세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생각이라는 것이 미세하고 눈에 보이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인지되지 않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생각으로 세워진 세계라는 거를 미처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하죠. 근데 이 공부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매의 눈이 돼야 되거든요. 날카로워져야 돼. 날카로워져. 자기가 진짜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생각이 필요 없는 자리가 드러난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생각에 걸려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에 걸려 있는 것인지 잘 봐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생각의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분명하지 않고 삶에서도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의 기준이나 어떤 그 분리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생각이 장애인 거예요. 분별의식의 장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분별의식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분별의식이 마치 악교처럼 근간이 돼서 세워진 세계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는 그 세계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걸 알면.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면 사사건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인 줄 알고 쓰면, 분별망상인 줄 알고 그때그때 쓰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분별망상인 줄 모르고 객관적인 사실처럼 그거를 고정화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유연해지지 않으면 그게 사사건건 장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표현들이 있죠. 공부에 대한 표현들이 뭐뭇도 내려놓고 뭐뭇도 제거하고 이런 쪽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뭇도 없다. 뭐 한 물건도 없다. 뭐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 법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없다. 아니면 방아창 내려놓아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런 식의 물건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 내려놔 하는 말처럼, 그러니까 강요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말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제시되는 말 때문에, 특히나 불교 쪽에서는 그런 식이에요. 그냥 뭔가
없다 쪽인 거야. 없다, 없다. 내려놔, 내려놔. 어떤 물건이 뭐 탐진치도 내려놓고 뭐 또 그 내려놓고 뭐 또 법도 내려놓고 법 아닌 것도 내려놓고 그러면 그런 말을 그냥 우리가 들으면 뭐냐면 아, 그런 물건을 그냥 내려놔야 되는구나.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요즘 좀 믿음이 없거든요. 사람에 대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워낙에 이 세계가 의심이 많은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특히 합리적인 사고에 이렇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막 우격 따짐으로 막 시키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공부를 쉽게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와. 요즘 나만 믿고 무조건 따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설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따라가거든요. 근데 기존의 어떤 전통에서는 그런 방편이 통했어요. 워낙에 사람들이 순수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놨어. 군말 안 하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기독교에서도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원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살아오면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슨 원죄를 지었다 하나. 근데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왜 그런 식의 표현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공부를 해봐서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뭐냐면 내려놓아라. 어? 아니면은 없다가 아니라, 그거는 뭐 적절한 언어가 아니라 깨어나라 이거예요. 깨어나라. 뭐에서 깨어나? 생각에서 깨어나라. 감정에서 깨어나라. 감각에서 깨어나라야. 깨어나라. 착각하지 마라 이거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죽비가 있는데 없다라면 이것부터 틀렸어. 왜? 불법에 대한 어떤 안내에서도 틀린 거거든. 있다 없다는 뭐 단상이견이라 해서 그건 외도라 하거든. 부처님도. 있다 없다는. 이 있는 걸 내려놓아라. 있는 게 없다라는 거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맞지 않은 거예요. 단상이견이라. 있는 거를 제거하는 것, 소위 우리가 말하면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는 없애는 거잖아. 그거는 맞지 않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왜? 이거 만약에 탐욕이 있다. 우리가 이거 없애야 된다. 없애야지 공부다라고 여긴다면 이것이 있음을 인정해버린 꼴인 거예요.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이거 없애면요. 우리 불법에서 얘기하거든요. 영기법. 없는 거는 반드시 있음에 의존해 있다라고 하거든요. 있는 거는 없음에 의존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있는 거를 없애는 거는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건 뭐냐? 여전히 물결을 왔다 갔다 하는 물결 파도 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물결이 이 죽비라는 독자적인 어떤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투사라는 거를 바르게 보라. 그럼 물결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물결이 곧 물임을 봐라. 이 물결에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물결이 죽비라는 그 사실이 있다라는 그 의식에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속지 마라 이거야. 물결에 속지 마라. 생각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생각에 속지 마라. 감정에 속지 마라. 감각에 속지 마라. 그게 깨어나는 것이 각이라는 게 그거예요. 각.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다 이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닌데 뭘 없애냐. 있는 게 아닌데 왜 없앨라.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데 내가 없앨 수도 없어요. 내가 없앨 수도 없다고 이거는. 이게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각이라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대로 없앨 수가 없어. 그 오만한 거야. 만약에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감정을 창조했어요? 만들어낸 사람만이 없앨 수가 있겠지.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그럼 창조한 건가?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 이거 여러분이 창조했습니까? 감각? 아니잖아요. 어찌 눈 떠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나한테서.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었지. 그리고 이것에서 일어나서 투사된 생각이나 감각이나 감정일 뿐인데 그게 내가 그렇게 투사된 거를 있다고 믿었어. 그냥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착각한 것도 아니야. 마음이 마음의 묘용에 속은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라. 이것이 이것에 속은 거예요. 이것이 이것의 표현적인 측면에 속은 거예요. 이것이 속은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짙게 넘어간 거야, 사실은. 그 와중에 나라는 이런 형태와 자아의식이라는 물결도 하나 있는 것일 뿐이고. 그럼 뭐냐? 나를 무아가 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진정한 무아인 것이고, 내한테서 일어나는, 그래서 다 고스란히 허용하는 거야, 다. 나의 일이 아니거든. 사실 내가 가로막는다고 해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일어날 대로 일어나. 네 인연이니까. 근데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일어난 그냥 그 환상과 같은 꿈과 같은 일이라는 거를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사실은 이게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데, 금강경에 이렇게 보면은 뭐도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나? 이름일 뿐이다 얘기하나? 그렇죠? 법도 이름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없다라고 얘기 안 하죠.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각일 뿐이고 분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지, 인간이 없고 인상,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이, 그러니까 무아, 무중생, 무수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인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건 뭐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생각이고,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생각이고, 목숨이 있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거거든요. 법도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상이고, 비법도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비법이라는 상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뭐냐? 생각이란 것을 잘 봐라. 분별임을 잘 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뭐와 같고 합니까? 환상과 같고 안개와 같고 번개와 같고 막 얘기하는데, 구름과 같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냐? 안개와 같고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있기는 있는데 무상한 거라 이 말인 거예요. 상이 그 말이거든요. 있기는 있어. 안개 없습니까? 이슬 없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개라는 거는 멀리서 보면 덩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없죠. 이슬이라는 것도 이슬이 몇 천내 한데 잠시 지나보면 없죠. 시간의 무상성, 그 다음에 형태의 무상성, 그거 뭐냐? 있는 거, 이렇게 분별로 보면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없어, 정체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뭐냐?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자기 생각의 꾀임에 넘어갔다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진정한 공부의 어떤 그 들어감이지, 제거하고 없애고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돼.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자비라든지 사랑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예외 없이 다 포용하게 되는 거거든. 뭘 포용해요? 내한테서 일어나는 일 다 포용하는 거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고사하고, 여러분은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도 용납 못 하잖아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도 용납 못 하는데 우리가 그 끝이 없이 펼쳐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어떻게 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참 미묘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실체성이 없다라는 걸 보는 걸 지혜라고 한다면, 그 모든 실체성이 없는 것이 지금 이 마음을 벗어나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그게 포용력이거든. 포용성. 그걸 자비라고 얘기하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혜와 사랑은
이 법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지혜의 종교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종교예요. 자비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저기 뭐 다른 식으로 표현은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은 이걸 말하는 것이라면 유일신은 그것 자체가 사랑인 것이에요. 실상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실체 없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각이고 지혜인 것이고 그게 통달이 됐다면 전혀 배제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이것이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끼어들어가서 이것이 된다 하면은 그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은 포용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남아있다면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가 이거지라고 그런 생각이 개입돼야지 이게 된다면 그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은 포용할 수가 없어요. 자비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마저 그 이전 자리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 자리지 하는 그 이전 자리라는 그 이전 자리야지 그때 거기서 일어난 그 일이지 하는 것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무런 생각도 이것을 증명하는 언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완전히 그 겨울나무처럼 온갖 그 스스로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려야지 그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그 전체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마 그냥 저절로 이게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뭔가 노력하고 조작하는 게 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익숙한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쉬어져야 된다. 분별이 끊어져야 된다. 한 번은 끊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끊어진 어떤 그 적나라한 노골적인 거기가 탁 자각이 돼야지 우리가 비로소 어느 경계에도 물들지 않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열리면서 그것을 가리고 있던 그 분별들이 해체되는 그러니까 깨어나는 해체가 아니라 깨어나는 그 여정에 녹아내리는 여정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아무런 녹아내림에 어떤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요. 그거는 그냥 그 격식화된 어떤 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득 이게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자리가 와닿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식의 기다림의 내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인 것이지. 그래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법문을 여러분들이 곡해하시면 안 돼요. 몽지릴라는 체험을 얘기 안 한다. 몽지릴라는 체험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가서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해. 근데 그런 체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진정한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한테서 가로막고 있는 분별심을 빼내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체험이 뭔지를 스스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말만 한마디 듣고 한두 시간 듣고 가가지고 거기는 체험 필요 없다는데요. 진짜 체험이 뭔지도 몰라. 그분. 한번 진짜 어떤 경계에도 물들지 않는 그 자기 마음자리가 자각이 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체험은 다 망상이에요. 어떤 물결을 체험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물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그 마음이 새나가 버리면 진짜 지금의 이 물을 스스로가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 그런 거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진정한 물은 미래에 있지 않아요. 지금 있지. 물은 항상 지금 있지. 본성은 항상 지금 있지. 미래에 있지 않거든. 근데 진짜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만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말 또 믿지 말라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내내 말한 건 제 말 속지 마시라고.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왜냐면 이 진짜 도라는 거는 절대 표현될 수가 없어요. 이게 표현될 수가 없다고, 이거는.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어떤 분별이, 그러니까 진짜 공부의 뜻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뭐 누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거는, 그건 남이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자기 공부에 무슨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사람만큼의 공부의 깊이가 없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만큼 그 공부의 깊이가 없으면 이 사람의 말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모른다고. 근데 자기식으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 공부는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얻어맞을 각오 안 하면 못하거든, 이거. 뭐 한마디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관광하듯 관람하듯 영화 보듯 자기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누구의 공부가 이렇더라, 제발 그렇게 공부를 하실 생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가서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게 낫지. 재미라도 있잖아. 이거 재미 하나도 없거든. 못 알아듣는 말 한두 시간 들어봐야 시간 낭비지. 그런 식의 남이 일을 구경하듯이 공부하려는 마음이라면 더 즐거운 것을 가서 구경하시라. 근데 진정으로 나의 살고 죽는 문제, 내 삶의 장애에서 오로지 내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들어오시라. 이 길밖에 그거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분명하게 와닿든 와닿지 않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의성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공부에 대한 자의성, 자기 주도성, 내 공부가 어떻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뭔가 자기가 개입돼서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거는 다 조작이에요. 자기가 개입돼서 뭐 안다거나 아니면 이것이다라거나 이런 경계다, 이거는 다 그 망상이야, 망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스스로 이것이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나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자연이 뭐냐, 자연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 보이는 건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잘 이렇게 소리가 드러나는 것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생각의 내용은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그 생각의 내용은 다양한 세계가 펼쳐지겠죠. 왜냐하면 배운 게 많은 사람은 더 복잡하게 지금이 세계가 인지될 것이고, 경험도 많고. 근데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아주 단조로운 어떤 생각의 내용물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적게 배우고 경험이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냄새가 저절로 맡아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누구나가 똑같은 거예요.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줄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나의 노력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때리면 아픈 건 누구나가 다 똑같은 일이에요. 저절로 아픈. 이 스스로 그러한 것만이 우리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내가 노력해서 달라지는 것은 절대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 생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거를 한다고, 아무리 뭐 일을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그거는 나의 통제 범위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나의 노력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장애를 극복하려면 나의 영역 이전에 그 어떤 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의 영역
이전짜리가 드러나 버리면 이상하게 나의 영역에 이른 헛개비였구나라는 게 자각이 됩니다. 실체가 없는 일이구나. 그럼 내가 살던 죽던 이거는 실체가 없는 일이구나라는 게 드러나 버려요. 근데 아직 그 이전짜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생사에서 이렇게 해탈한다, 벗어난다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전짜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그것이 나의 경험이 모두 이 일이구나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나가 이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게 없으면 죽지도 못하거든요. 살지도 못하지만. 그게 자명이에요. 그런 소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문득문득 경험하거든. 불현듯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뭔가 저절로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들. 명확하지는 않지만 불현듯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항상 온갖 경험을 다 하는데 뭐 경험되는 내용은 항상 변하고 무상하지만 항상 그 이면에서 여여한 어떤 존재감 같은 거, 변함없는 항상성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거울 보면 너무 이상하고 난처하죠.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근데 하나도 나는 늙지 않은 그 세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이 있는 것 같은, 나는 마음은 항상 청춘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자아 이전에 그러니까 뭔가의 그 항상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명확하게 자각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게 너무도 어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늘 이 항상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경험된 내용이라는 것은 실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호련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각의 조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방편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 초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온화합이다. 나는 오온화합이다. 색수상 행식의 인연 조합이다. 인연 화합이다. 객관적인 사물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대승에서 넘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이전에, 그 다음에 이 세계는 18개다. 색수상 행식, 근경식의 합해진 것이 바로 이 세계다. 18개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뭐요? 12연기. 이 세계는 12연기로 인해서 드러난다. 무명에 의해서, 무명, 행식, 이것이 분별이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이고. 그럼 가만히 보면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뭐라는 의식이 있음을 만들고 노사를 만든다는 걸 알게 돼.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연기법. 이 세계는 상대적으로 A와 A 아닌 것이 연기적으로 이렇게 의지해서 드러난다. 있으려면 있지 않은 게 있어야 드러난다. 옳으려면 옳지 않은 게 있어야, 그게 배경이 돼야지 옳지 않은 일이 가능하다. 그것 자체가 뭐냐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실체라고 인정한 이 세계의 무상성, 텅 빈 어떤 그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거를, 그걸 연기법으로 얘기했죠. 금강경에서는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이다, 이름일 뿐이다. 그게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뭐가 실체라고 여기는 것에 환상을 깨부수기 위해서 방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방편. 근데 우리는 연기법이 불법이다 이런 방편의 말일 뿐인데, 연기법이 불법이다라는 이런 식의 고착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불법은 어떤 것도 언어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본래의 자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공부가 처음에는 좀 어설프면은 다 다른 말 같아. 온, 아니면은 연기법, 18개, 이게 다른 말 같죠. 그거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감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생각과 감정과 감각에 뭔 실체성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시적으로 발현이 되니까 뭐 꽃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있는 것 같고 남이 있는 것 같고 뭐 탁자가 있는 것 같은 것이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펼쳐지는 것도 한 생각이 그거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우리가 세계가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것이 인연화합일 뿐이다. 순간적으로. 그 생각만 없어도 그건 없어요. 애들이 기억이 언제부터 있죠? 5살부터. 0살 때 기억은 없어. 그건 뭐냐? 0살 때는 세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장 과정에서 내가 생기면 이제 나 아닌 게 생기면서 분리가 생기면서 그런 의식이 발달하면서 그게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개념화된 기억으로, 이미지화된 거. 명확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이게 없으면. 그리고 어렴풋하게 있더라도 뭔가 어렴풋하게 인지가 발달됐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5살 이전에는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충격적인 장면 한두 개, 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너무도 놀란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이 장례 그 복장을 하니까 평소에 안 하던 복장을 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야 이만한 거에다가 밀가루 반죽에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놀다가 거기 빠졌어. 그 기억.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부가적인 기억으로 아니면은 그 얘기 듣고 정리해 보니까 그때쯤이면은 우리 언니의 말도 들어보고 너 그때 뭐 빠졌어 그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한 3살쯤에 돌아가셨구나.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거랑 매치시켜 보니까. 근데 그냥 어렴풋하게만 그게 있었지. 나중에 커가면서 다른 정보를 조합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내 뇌리 속에 기억으로 남았는데 사실은 믿을 수가 없죠. 그거. 언니의 기억도 믿을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지금의 기억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똑같은 경험을 했다 치더라도 다 다른 식의 기억을 하고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337쪽 보겠습니다. 양웅이 성을 닦는다고 말할 때의 성 역시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을 따르거나 성을 등지거나 성에 밟거나 성에 어두울 뿐입니다. 규봉이 말한 영리하게 깨어있거나 어지럽게 흔들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조주가 말한 하루 종일 시간을 부리고 하루 종일 시간에 부림을 당한다는 것도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인이 예지신의 성이 일어나는 곳을 알 수 있다면 경물과 충서와 이리관지도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조법사가 말했습니다. 하늘을 부리고 사람을 부리는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리요. 그러므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앞에 유학을 공부하는 그 분한테 왕정원한테 그 유학을 빌어서 이 부처님의 불법을 이제 소개하고 안내하고 있는 건데, 양웅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진정한 그 학문 그거는 성을 닦는다고 말할 때 성을 닦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대예스님이 진정으로 성을 닦는다고 할 때 그 성이라는 것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을 닦는 게 아니라 성을 따르거나 등지거나 성에 밟거나 성에 어두울 뿐인데, 사실은 성 자체가 따르거나 등지거나 밟거나 어둡거나 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은 항상 변함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없는데 이것을 따르거나 아니면 등지거나 아니면 밟거나 어둡거나는 사람의 일인 것이지 이 마음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규봉이 말한 영리하게 깨어있거나 어지럽게 흔들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깨어있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거는 사람의 일이지 이 마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여길 때는 그게 가능해. 그렇죠?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건 여전히 사람을 나라고 착각하는 수준에서는 그게 가능한 말이지만 이것이 진짜 나일 때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가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공부할 때 그런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깨달아야지, 체험해야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하는데 공부가 되다 보면 뭐냐면 만약에 체험이라는 게 있고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면 그거는 경계의 일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일이지. 근데 진정으로 이것이 나인 입장에서는 여긴 체험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그러니까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달음도 없고 뭐 닦음도 없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깊지 않으니까 닦아야 된다 하고 깨달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지.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깨달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사람 영역의 일인, 물결 영역의 일인 것이지 물의 영역의 일이 아닌 거야. 내가 물이라면 여기에는 어떠한 물결도 다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도 물이고 깨닫지 못해도 물인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못함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다라는 그 말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달음조차 없다라고 할 때는 깨닫지 못함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 대해가 공부가 분명해지고 나서 한 말 여러분 그 말의 진위를 아십니까? 대해가 화엄경에 칠지보살이 이제 칠지보살을 넘어서서 팔지보살로 넘어갈 때 그 부분을 읽다가 자기가 이제 공부가 분명해졌거든요. 하는 말이 뭐냐면 부처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중생이 마음이랴. 그러거든요. 그럼 깨달음도 없는데 깨닫지 못함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진정으로 완전히 이것이 진정으로 이 자리가 자기화가 되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 깨달음이 어디 있으며 깨닫지 않음이 어디 있냐 이거. 근데 여전히 뭔가 공부가 아직 그 깊지가 않으니까 뭐 해야 돼 이런다고. 그런 거 다 물결 세계의 일인 겁니다. 영리하게 깨어있거나 어지럽게 흔들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조주가 말한 하루 종일 시간을 부리고 하루 종일 시간에 부림을 당한다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부리거나 부림을 당한다는 것은 다 사람의 일인 것이지 뭐 여기에는 그런 양변의 일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어둡거나 어둡지 못하거나 물결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지 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다. 만약 인이예지신의 성이 일어나는 곳을 알 수 있다면 경물과 충서와 이리관지도 그 속에 이르는 그러니까 막 인이예지신 경물 충서 이리관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인이예지신이라는 건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이예지신이 일어나는 곳을 안다면 경물 사물을 잘 아는 게 낱낱이 아는 게 경물이고 충서라는 거는 자기를 잘 이렇게 닦아가지고 밖을 이롭게 하는 거고 이리관지는 이 하나가 모든 것을 꿰뚫는 그런 어떤 유교에서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다른 집안의 일이 아니다. 제대로 여기에 통했다면 인이예지신과 경물과 충서 이리관지는 다 이 속의 일인 것이다. 이 성의 일인 것이다. 그래서 조법사가 말했습니다. 그 조론을 쓴 사람이 이게 조법사, 성이 조씨래요. 조법사라고 하는데 승조라는 건 승려, 조 이 말이거든요. 하늘을 부리고 사람을 부리는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리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늘을 부리고 이것이 없으면 하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도 없는데 어찌 이것이 하늘과 사람한테 영향을 받겠냐 이 말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늘이 드러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들어가는데 하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이것에 아무리 별 일이 일어나도 이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왔다 갔다 안 한다. 그 인천 안목 이런 책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늘의 안목인데 이것도 여전히 경계의 일인 거예요. 경계. 이거는 하늘 사람도 알지 못하는 소식이야.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도 알지 못하는 소식이에요. 하늘 이전, 사람 이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늘의 일이라는 거는
가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봄이 꽃이 피면 뭐 열매 맺고 이런 것이 하늘의 일이다 치면 요것조차도 이 일이다 이 말인 거예요.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의 변화조차도 이 일이다. 근데 그래서 봄이 가을 됐다고 이게 달라지느냐? 내가 행복하다가 불행해졌다고 이게 달라지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진짜 냉정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정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공부. 인간의 정도 진짜 진짜 그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 좀 차가운 어떤 돌덩이 같은. 물론 나중에 공부가 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생각과 감정도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도 그 휴지 조각처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극복돼야지 이게 드러나고 이게 드러나면 우리는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더 인간의 어떤 선악이나 옳고 그름 시비에 걸리지 않게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는 그 넓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넓이가 확보되려면 그 모든 경계를 떠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지 크게 살아난다라는 말이 그거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는 진짜 막 차가운 사람 같고 인정이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사정을 끌려가게 돼버리면 그 고비를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어떻게 차갑게 이렇게 좀 그래서 막 뭐 대장부가 간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그 온갖 인정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좀 근성이 좀 있어야지 그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세계를 뛰어넘은 자리에서 그게 드러나 버리면 인간계뿐만 아니라 하늘 땅 그 자연의 모든 것까지도 다 내 품 안의 일이구나라는 걸 알면은 진짜 차원이 다른 어떤 자비가 생기죠. 상황에 변하지 않는.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는 좀 차가워집니다. 근데 공부가 좀 무르익을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자비로워지고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물렁물렁해지고 이렇게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막 좀 울었죠. 우리 유선이 자는 거 보고 너도 떠나야 된대. 공부를 하려면 그러면 막 속이 슬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래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곧 죽어도 고다 이런 그런 어떤 마음 자세. 그러면 또 그 한 곡이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더 헌신적으로 잘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린 자기를 의식한다고 남을 배려 못 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의식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의식하는데 쏟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신적으로도 피로하고. 근데 그것을 그 자기한테 쏟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그 에너지를 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관계 맺는 사람들한테 헌신하게 되죠. 우리 자기한테 쓰는 에너지 상당히 많아요. 한 70% 이상은 될 거예요. 내 하루의 에너지 중에.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면 아주 어떤 부담 없이 그거를 다 이렇게 쓰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개 성인이 가르침을 베풀매 공명을 바라지 않은 것은 마치 봄이 오면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꽃나무의 근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시절 인연이 오면 각각 서로서로는 알지 못하지만 제각기의 근성을 따라서 크게 작게 모나게 둥글게 길게 짧게 혹은 푸른색으로 누른색으로 붉은색으로 녹색으로 혹은 악취를 내며 향기를 내며 동시에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봄이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모나게 하거나 둥글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푸른색으로 하거나 누른색으로 하거나 붉은색으로 하거나 녹색으로 하거나 악취가 나게 하거나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꽃나무의 본래 갖추어진 성이 인연을 만나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인데 아직 시절 인연을 못 만나서 이게 꽃피지 못하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제 성인이 가르침을 베품은 공명을 바라지 않는 것이 마치 봄이 오면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깨달은 우리가 소위 공부가 된 사람이 뭔가 가르침을 펴는 것은 그냥 그게 공부가 되면 저절로 그리 되는 인연이 펼쳐진다,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뭐 이게 가르쳐야지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뭐냐면 현실이 요구하면 응해주는 쪽으로의 이렇게 그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내 뜻에 맞게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면이 있는데, 물으면 와서 물으면 얘기해주고 묻지 않으면 얘기 안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만약에 찾아오지 않으면 이거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그래서 찾아오면 물으면 또 얘기해주고, 얘기해 주니까 또 사람들은 또 오게 되고 이런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지는, 계획이 없어. 계획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계획이 없으면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계획을 안 하게 돼. 그냥 순간순간, 계획 때문에 순간순간 충실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고 막 먼 미래의 시선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근데 계획이 사라지고 보니까 그때그때 눈앞에 있는 인연이 잘 보이고 그게 응해주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하게 되면 하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뭐가 되고 싶다, 하고 싶다, 뭘 어느 정도 사고 싶다 이런 게 좀 많았는데 그런 게 안 생겨요. 계획이 없어, 계획이. 근데 그 대신에 그 현실에 지금 눈앞의 삶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보게 되고. 여기 그 과거나 미래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에 응하는 그 소리도 잘 듣게 되고, 순발력 있게 이렇게 응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나 미래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살아도 지금 여기서 살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쓸데없는 어떤 에너지 소비를 안 하게 되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정한 삶이지. 여기서 사는 거죠. 옛날에는 뭐 죽을 때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인데 지금도 그런 생각도 안 일어나. 그냥 그런 어떤 이 생각이 이게 멀리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멀리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해지죠, 사람이. 꽃나무의 근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시절 인연이 오면 각각 서로서로는 알지 못하지만 제각기의 근성을 따라서 크게 작게 모나게 둥글게 길게 짧게 혹은 푸른색으로 누른색으로 붉은색으로 녹색으로 혹은 악취 내며 향기를 내며 동시에 꽃을 핍니다. 그러니까 그 꽃나무가 분홍, 요즘 보니까 이제 매화꽃이 피었더라고요. 분홍꽃을 피우게 된 인연은 지가 갖고 있는 근성이지 봄이 분홍꽃을 피우게 만든 게 아니다. 홍매. 응? 마찬가지죠. 소나무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씨앗에서 자라나는 것은 원래 그 소나무가 갖고 있는 그 내재된 성품이 그렇게 발현되는 것이지 날씨가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날씨는 다만 그것이 시절이 돼가지고 어떤 계기가 돼서 그 본성이 싹 트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그 본성, 그런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본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도 여러분의 본성이 싹을 튀는 것이지 제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시절 인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사실은 이제 감사한 일이죠. 어느 스승님을 만나서 자기 본성을 깨닫고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분의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공부라는 것은 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게 돼 있어. 그냥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지 그 꽃이 피지. 만약에 때가 안 됐다는 건 그거거든요. 분별이 치성할 때는 때가 안 된 거예요.
분별심이 왕성한 것은 그 아직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고, 분별이 쉬워지면 그것이 어떤 기폭제가 돼서 자기 그 자성이 발현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때가 돼. 때를 얘기하는 거 시절 인연 그러죠. 분별이 쉬워졌느냐 그러지 않느냐. 분별이 한계에 부딪혔느냐. 아직도 분별하는 마음이 왕성하냐. 그것이 어떤 시절 인연이 돼서 자기 본성이 발현되는 것이 깨달음인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이 거기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몰라요. 꽃나무가 자기가 노란색을 피울지 아니면 언제 피울지 알 수가 없어. 빨간색을 피울지. 자기 공부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자성을 보는 그런 견성의 어떤 그런 인연도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그 안내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건. 근데 그게 이렇게 줄탁동시처럼 뭔가 인연이 파바박 튀면은 그거 있죠. 기폭제 같은 어떤 순간이 맺혀지면 그게 탁 어떻게 터져 나오는 것이지 몰라. 여러분 자기의 어떤 체험의 어떤 시점이나 순간 예견한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이 소식이 드러났다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몰랐고. 알았으면 진작에 했죠.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끈 것이고. 그렇죠? 근데 때가 되면 분명히 또 이게 이게 절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떠나서 살지 않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고 이제 바른 안내를 듣다 보면 반드시 깨어납니다. 반드시. 이것은 봄이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모나게 하거나 둥글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푸른색으로 하거나 누른색으로 하거나 붉은색으로 하거나 녹색으로 하거나 악취가 나게 하거나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말이 많다. 그렇죠? 이 모두는 꽃나무에 본래 갖추어진 성의 인연을 만나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 줄 아세요? 만약에 이렇게 저도 이제 공부의 경험인데 이것은 봄이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봄이 푸르게 하거나 누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봄이 푸르게 하거나 누르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별을 부숴주기 위해서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르칠 때도 사람들은 말한 거에만 매여 있거든요. 탁 하나를 말하면 10개를 탁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는 어떤 경계가 아닙니다라는 얘기하면은 아니 비서씨 다 아니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는 대상도 아니고 듣는 대상도 아니고 생각하는 대상도 아니고 느끼는 대상도 아니고 냄새 맡는 대상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걸 탁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 지적한 그것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대스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낱낱이 이렇게 사람들이 머물 것 같은 경계를 이렇게 부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많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또 이게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씩 찝어서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 때문에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건데, 자, 이 모두는 꽃나무에 본래 갖추어진 성의 인연을 만나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 이것이 깨어나는 것도 사실은 좀 시절 인연이 필요하고, 사실은 저 공부를 해보면 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가 밖에서 공부시켜줘서 공부가 힘을 얻는 거는 또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보면은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잡아놓고 막 진짜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막 억지로 막 깨닫게 자기 자성을 돌아보게 하는 그거는 좀 힘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뚫어내는 건 확실하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그래서 다 알려주지 말라 이렇게 옛날 선사들은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 깨어나는 면이 어떻게 보면은
힘을 얻는데 사실은 또 혼자만 있으면 자기 생각이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해야 되거든요. 적절. 근데 분명히 남이 공부를 시켜주는 건 아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지 어떤 그 안내하는 사람의 말이 기폭제가 돼서 확 벗어나지. 자기는 그냥 아무 돌아봄도 없고 그냥 계속 그 머물러 있는데 누가 대신 공부해 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예전 같으면 저도 막 사람들 막 초창기에는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그랬는데 그게 좀 별로 좋은 방법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기다려주는 것도 참 큰 스승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불가근 불가원 적당한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기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의미해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선 공부는 선 하나만 깨치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 자기 본래 마음이고 자기 자신이다. 나머지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왜?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제 말이든 다른 사람의 말이든 더 공부가 깊은 사람의 말이든 그거는 그냥 실체가 없는 말일 뿐입니다. 자기가 모든 거를 다 말하고 있고 자기가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정한 자기가 그 바탕짜리 그것만이 항상한 거예요. 진실은 항상성에 있다. 항상한 게 그 진실한 것이다. 그럼 항상 내 삶에서 변함없는 게 뭐냐? 그것만 돌아보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